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좀 이런 작품 구매 중독에 좀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지금 올 작품이 여섯 작품이 전 앞으로 올 예정이거든요. 미리 돈을 내놔가지고.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지금 생각할 때. 네, 안녕하세요.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좀 이런 작품 구매 중독에 좀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작품을 거의 한 2억 원어치, 작품 수로 따지면 한 30점에서 40점 정도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마구잡이로 구입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유튜브 촬영 때문에 다양한 아트페어도 가고 또 오픈톡방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구입을 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그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산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루 종일 그림을 구매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게 좀 너무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까지 구매 중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총 3가지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제 주위의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갤러리 카페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오픈톡방을 만들고 200명 정도 인원이 모이게 됐고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제 온통 주변이 아트, 테크, 컬렉팅을 하는 분들로 다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그림을 사고 있네. 저 사람도 그림을 사고 있네. 이 작가님의 작품 전시를 해. 저 작가님의 작품 전시를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something new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시기 질투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걸 사는데 나도 한번 저거 관심 갖는데 저 사람이 사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나도 한번 알아볼까? 뭐 이런 느낌처럼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구입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물론 제 안목이 초보 수준이긴 하나 그래도 몇 달간 제가 굉장히 많은 아트페어와 전시를 다니면서 많은 작품을 봤잖아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들을 통해서 작품들을 또 보고 있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작품을 보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안목이 미약하게나마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작가님들이 눈에 들어오고 더 많은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더 소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유욕이 더 많이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컬렉팅을 시작한 초보님들은 다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한 작가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 시장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보면은 그 작가님과 비슷한 결이 있는 작품과 작가님들이 있을 거고 또 그걸 따라서 또 작가님들을 보게 될 거고 이게 하나의 재미 요소기는 한데 이게 구입으로만 계속 이어지게 되다 보면은 조금 위험함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팔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 작품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구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VVIP 분들부터 리스트를 받고 현장에서 뭐 오픈런을 하건 추첨을 하건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해외 작품을 해외에 판매할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고 국내 옥션만 하더라도 작품을 가져가는 거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카페에 놀러 오는 비컬 분들이나 그리고 주변에서 컬렉팅을 하는 분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부터 더 구입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작품을 팔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막상 판매할 작품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리셀락이 걸려있는 작품을 옥션으로 판매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옥션에서 받아주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초보 컬렉터 분들이 작품을 구입을 해봤자 뭐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비싼 작품을 구입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고르고 골라서 딱 한 점이 옥션에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옥션에 내놓고 판매하는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낙찰이 비딩이 들어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그 작품을 뭐 당장의 수익 때문에 옥션에 낸 건 아니고 진짜 프로세스를 보느라고 내놓은 거기도 하지만서도 거의 지금 제가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구입한 가격에 아마 그대로 다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판매를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확실히 작품 구매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소장만을 위해서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컬렉팅 세계에 들어오게 됐던 이유도 애초에 이런 갤러리 카페에 벽화를 하려다가 지인분이 벽화를 하는 것보다 작품으로서 인테리어를 하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나중에 자산으로서 가치도 있을 거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첫 작품도 옥션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 평생 소장할 작품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작품을 손바뀜을 할 생각을 하고 구입하는 작품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물론 리셀락도 지키고 그런 갤러리와의 관계성도 유지하면서 이제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나중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작품의 수는 분명히 한정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처럼 초보 컬렉터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제가 비컬 분들에게 들었던 조언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 싶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작품을 구매를 할 때는 그렇게 제너럴리스트가 되지 말고 그 작품과 작가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진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도상이 휙휙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작의 작품들이 아예 판매가 안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조사, 작품에 관련된 제대로 된 조사, 그래서 꼭 전시도 가보고 작가님의 이전 작품들도 보고, 그래서 작가님들의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 작품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작가님이 뭘 나타내고 싶은 건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작품을 구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비컬 분이 계셨고, 또 다른 선배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컬렉팅을 할 때 오픈런 뛰어가서 작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전화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오픈런을 해봤고 또 제주도에 가서 또 얼마 뒤에 오픈런을 할 건데, 정말 원하는 작품이 있으면 오픈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기는 한데,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해주신 분이 했던 얘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픈런이 이렇게 조급하게 작품을 구하지 말고 그렇게 갤러리를 통해서, 그리고 작가님을 통해서 충분한 관계성을 유지해서 갤러리로부터 리스트를 받아서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품을 천천히 구입하라 라는 말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아트 컬렉팅 시장이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호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호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주변 분들은 지금은 약간 시장이 침체됐다고 하고 얘기도 좀 해주시기도 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품을 못 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좀 이렇게 침체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작품을 구입을 할 때 조급하기보다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중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톡방에 200명이 계시는데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어떤 작품 작가님을 아무 의도 없이 진짜 그냥 좋아서 좋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약간 혹해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뭐 나쁘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유튜브 영상 안에서 국내 미술 시장 뭐 탑 10 작가님 이러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제 지인이 그 영상을 보고 바로 작품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 작가님들의 작품을 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타이밍에 잘 들어가서 오히려 작품가가 오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휩쓸리듯이 구입을 하지 말고,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분도 그렇고 좀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하고 컬렉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지금 올 작품이 둘, 넷, 6작품이 전 앞으로 올 예정이거든요. 미리
걔 미리 돈을 내놔가지고 미친놈이죠 지금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샀어요 작품을. 근데 저는 다 이게 투자성보다는 소장을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은 소장욕이 7, 투자 3 이런 느낌으로 구입을 한 거여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는 조금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해가면서 작품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중히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작품 무서우신 거 아시죠? 하한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것도 있지만 아예 0으로 수렴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아시죠? 꼭 신중히 여러분들도 작품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끝!